안녕하세요. 듀얼마스터 안녕하세요. 박예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먼저 공유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이 역할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고 너무 맞는 말씀들 리더로서 해야 할 역할론에 대해서 모두 다 맞는 말씀들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독서하는 리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글로벌 리더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두 번째는 리더가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책 짧게 맛보기로 좀 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오늘의 날을 만든 것은 우리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텐데 세계적인 리더로 유명한 빌 게이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창업자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아마도 빌 게이츠가 아마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마 한 3년 전인가 최장암으로 운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이 인터넷 대단히 그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어떤 것에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해서 전 세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했고 공헌을 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인데 이분들이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창의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 핸드폰을 쓰고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계기가 바로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지독한 독서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자, 나폴레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전쟁광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나폴레옹에 관련된 그 일화도 대단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마루에 앉아서 책을 읽을 정도로 정말 독서광이었다라고 해요. 전쟁 중인데 그것도 마류에서 얼마나 자세가 불편하고 또 무섭고 불안한 그런 자세인데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만큼 독서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나폴레옹이 사람들에게 전쟁광이 아니라 영웅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추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가 다방면에 아주 다독 많은 책을 읽어서 대문호, 괴테, 그 다음에 음악가 베토벤까지 감동시킬 정도로 뛰어난 학식, 그 다음에 교양, 예술적인 감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전쟁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늘 책을 잡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토를 또 차지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 리더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가 왜 독서를 해야 할까? 리더가 독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리더는
세 가지 품격을 갖춰야 합니다. 바로 경영의 품격, 생각의 품격, 교양의 품격이에요. 이 세 가지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경영자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은 생각, 넓고 깊은 통찰력을 가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영자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천박한, 수준 낮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모임에 나가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의 품격, 생각의 품격, 교양의 품격, 이 세 가지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경영 수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뭐 삼성가에 들어가서 또는 LG가에 들어가서 SK 가문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취업을 해서 경영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CEO가 돼서 경영자의 품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단시간에. 왜냐하면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바로 품격. 다시 말하면 인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속에 마치 된장, 고추장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간장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그리고 고양된 그 안에서 이 품격이 만들어지고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품격을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품격을 갖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서는 여러 분야를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의 책을 읽다 보면 장르를 불문하고 종류를 불문하고 소설, 경제, 경영, 법, 소설, 에세이, 또 뭐 의학, 요리, 뭐 시사, 상식, 다방면에 아무튼 모든 활자를 다 읽고 많이 읽다가 보면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자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되고 몰입이 돼서 내가 화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그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몰입하다가 보면.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직접 내가 체화하지 못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벌도 짧고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들은 특별히 경영 이런 마인드를 갖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섬기는 내조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언제 그런 것들을 내가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마인드와 경영자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독서야말로 나의 부족한 그런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 수업, 경영자의 품격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확장됩니다.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근육이 키워집니다. 생각은 많이 할수록 생각의 근육이 생겨요. 근육은 사용할수록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생각을 안 하면 뇌는 둔화되고 뇌가 쇠퇴하고 퇴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학교에 가면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세미하고 아주 뭐랄까 좀 이렇게 세미하고 미세한 부분들을 자꾸 자극시켜주면서 뇌에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근육을 만져주고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늦춰주고 완화시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보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되새김질 하게 되고 자꾸 내 마음에 그 글을 담게 되고 그 화자가 말했던 그 문장을 자꾸 내 뇌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확장되고 생각의 근육이 키워지고 생각의 질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우리보다 생각의 질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시간을 한 3배 정도를 더 굉장히 질적으로 썼어요. 우리는 24시간도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24시간도 48시간처럼 72시간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깊고 생각의 근육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판단력, 그 다음에 통찰력, 사고력, 상상력에 힘이 붙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일수록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하고 또 무언가를 뭐 하나 해도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미 읽은 것이 많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에 언어가 끊기지를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요. 그리고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관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 국장 이상, 본부장, 총장 이제 계속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그룹이 커지고 볼륨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직관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항상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서가 그런 판단력과 통찰력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 파트너들하고 상담하고 미팅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까? 저렇게 하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순간 결정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고력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교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없고 좀 의사결정이 좀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걸리잖아요. 이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그 위에 스폰서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만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아껴야 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경영의 품격을 만들어주고 생각의 품격을 만들어주고 교양의 품격을 갖추어주기 때문에 리더는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독서를 해야 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침대맡에도 책 놓고 거실에다가도 주방에다가도 화장실에도 차에도 사무실에도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 그 곳마다 내가 가는 동선마다 책을 한 권씩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도 5분, 10분 앉아서 볼일 볼 때도 책을 펴고 한 문장만이라도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음미하다가 보면 그 하루가 굉장히 풍성한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잠깐 신호 대기할 때 책을 딱 펴서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가 굉장히 좀 뭐랄까 지적으로 좀 풍성하고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이 질적으로 조금 뭔가 성장한다. 내가 뭔가 좀 뭔가 대단한 일을 좀 한 것 같아. 배부른 것 같아.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하루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책을 살짝 맛보기를 좀 해보겠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매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시리즈물을 계속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트렌드 코리아 2022를 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유통의 트렌드, 경제의 트렌드를 이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1이에요. 자, 이 책을 보면 223페이지에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 책은 이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2021인데요. 223페이지에 보면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보팅이라고 하는 말이 축을 옮긴다라는 스포츠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구나 핸드볼, 농구하는 걸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농구할 때 농구 선수가 볼을 한 손에 이렇게 계속해서 튕기면서 드리블을 하면서 한쪽 왼쪽 발은 딱 한쪽에다가 축을 잡아놓고 오른쪽 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바로 피보팅이라고 해요.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죠? 한쪽 발은 딱 움직이지 않아요. 축을 딱 잡아놓고 한쪽 발과 손을 움직이면서 자유자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코로나19가 발발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니즈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생활 패턴도 다 바뀌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변화무쌍한 니즈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전략을 피보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지금 한 20년 후에 나와야 할 시대가 벌써 20년 당겨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20년을 단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피보팅 해라. 무슨 말이냐? 거침없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거침없이 피보팅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김난도 교수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피보팅해라. 다시 말하면 축을 옮겨야 된다. 계속 변화무쌍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내는 그런 유통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일, 경제에 관련된 일,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피보팅 해야 된다라고 김난도 교수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는 그러면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언택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직원들 혹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는데 휴먼 터치라고 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감성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존
네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휴먼 테크, 휴먼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학자거든요. 존 네이비스라고. 이미 20년 전에 이제 하이테크 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는 하이터치를 해줘야 된다. 그때는 사람들이 감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터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난도 교수도 바로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감성을 터치해 줘야 된다. 마음을 챙겨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단절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도 오프라인에서 지금 미팅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무,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사업, 경영, 교육,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 이제는 화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줌으로, 목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상회의로 말미암아 이 화상회의하고 미팅으로 말미암아서 쌓이는 피로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지금 한 화면에서 20명을 한꺼번에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눈 표정, 손가락,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사소한 것까지 지금 다 내 눈에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하루에 3번, 4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사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피곤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가 계속 길어지면 사람들의 피로도와 우울감은 계속 증폭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파트너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다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전화로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파트너들의 마음을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전화해서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고생 많다, 힘들지, 언택트 때문에 힘들지, 다 모르는 중 때문에 힘들지, 우리도 배워가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트너들에게 힘듦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래, 나도 힘든데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라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마음을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는 감성 경영을 함으로 마음을 챙겨줘야 이 사람들이 소외감으로부터 해탈이 되고 우울감으로부터 즐거운 마음, 해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모든 경영과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방관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반드시 챙겨줘야 되고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라는 말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화상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팀들 또 다른 뭐 어떤 비즈니스나 다른 회사에서들은 편안하게 차도 가지고 와서 마시면서 하고 또 일부러 점심시간에 우리 점심 같이 먹읍시다. 랜선 점심 회식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밥 김치찌개 해가지고 앞에 차려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미팅을 하는 회사들도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피로도가 쌓여가니까 좀 더 편안하고 리버럴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고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줌 미팅이 다소 좀 딱딱하지만 좀 편안하고
화기애애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미팅을 해낼 수 있을까를 우리 리더들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남숙 사회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리더 미팅인데 어떻게 좀 재밌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점차 우리도 좀 나아지겠죠.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에도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자꾸자꾸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재미있는 해피한 그런 미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독서하는 리더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서하는 리더, 글로벌 리더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짧게 독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